매주 수요일에 아침에 함께하고 있는 건강 네. 클릭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사고나 아니면 또 노화를 통해서 우리 무릎에 이상이 생기는 특히 연골 손상의 대표적인 것이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이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용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월상 연골입니다. 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느 부위입니까?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을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 이게 반월상 연골의 모형인데요. 이 파란 부위가 연골 부위인데 무릎에는 안쪽이 하나, 바깥쪽이 하나 연골이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타원형의 C자 모양, O자 모양의 그 하얀 노란 부분이 연골 부분이거든요. 네. 예, 이런 연골은 이제 그 해부학적인 특성이 있는데 가장자리에만 혈관이 있고 안쪽에는 혈관이 없는 그런 그 특이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연골은 보통 그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보호하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이 관절 사이에서 이렇게 연골이 이 앞뒤로 있으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 스프링 같은 역할과 관절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베어링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관절에 이 네. 가장자리에 있는 이 연골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다고 하는 거는 이 연골이 찢어진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쉽게 찢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제 찢어진다고 하면 보통 이제 외상과 관련된 것을 찢어졌다고 할 수가 있지만 노화되고 퇴화된 것은 사실 찢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손상됐다. 그런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파열은 다양한 그 양상으로 파열이 되는데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손상이 된다고 우리가 찢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손상 이외에도 길이 방향이나 아니면 사선 방향으로 아니면 수평 방향으로 다양한 손상의 그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은 보시는 거는 급성으로 사고로 인해서 연골이 파열된 그런 동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게 원래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연골이 찢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이 조기 치료를 못 받으면 좀 어떻게 되나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초기에 치료가 안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손상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연골 파열이 그냥 되게 되면 연골도 더 이제 만성적으로 또 퇴행성이 오겠지만은 관절도 손상이 오거든요. 잠깐 그림을 볼까요? 네. 지금 그 동영상에 파열된 연골이 보이는데 너덜거리는 부위가 이제 만성적으로 가면은 저렇게 손상이 오고요. 이것이 더욱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위아래에 있는 그 뼈에도 손상이 가거든요. 충격이 흡수가 안 되니까. 네. 저렇게 뼈 연골이 너덜거리게 손상이 돼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또는 노화 때문에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외에도 파열을 되는 원인 이유가 있나요?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젊은 층에는 대부분 외상입니다. 외상. 네. 네. 특히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네. 뭐 축구나 아니면 농구, 착지가 잘못됐을 때 그런 그 외상과 관련이 있지만은 보통 40대 중반, 50대 넘어가면서는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파열이 많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선천적으로 연골에 문제가 있어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잠깐 그림을 보면은 원판형 연골이라는 그 병이 있는데요. 네. 원래 연골이 이렇게 가장자리로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연골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졌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초생딸 같이 예. 이렇게 있어야 될 연골이 안에까지 자라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 사이에 뼈 사이에 쉽게 끼이고 그렇죠. 그 손상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렇게 자라오는 거는 유소년식에 저렇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선천적인 겁니다. 이제 태어날 때 예.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동북아시아 쪽에 네. 그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쪽에 이런 원판형 연골이 다른 그 사람들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저런 경우에는 뭐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원판형 연골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게 되면 환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시나요? 가장 불편한 것은 그 파열된 부위, 그러니까 안쪽이 됐든 바깥쪽이 됐든 그쪽 부위에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은 주로 무릎을 과격하게 쓸 때,
방향 전환을 하거나 많이 구부릴 때 통증이 있는데 이것이 점차 진행이 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잘 때도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붓고 물이 찰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연골 파열로 인해서 평소에도 계속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런 증상들을 좀 느끼고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어떤 검사들을 받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물론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의 그 진찰입니다. 네. 연골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진찰을 통해서 의심을 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그 사람의 무릎 MRI 사진인데 보시면 위아래 이렇게 뼈가 있으면은 안쪽하고 바깥쪽에 검은 삼각형의 그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게 연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검게 삼각형 모양으로 날카롭게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이 없어지거나 눌린 것 같아요. 좀. 예, 아니면 이렇게 하얗게 선이 들어가면은 네. 같은 그 사람의 MRI하고 수술 사진인데 이렇게 파열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예, 그런 그 파열을 MRI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MRI를 가서 이제 진단을 받기 전에, 검사를 하기 전에, 일단 이제 통증 같은 것들이 있다고 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각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 앞쪽이 아픈 건가요? 아닙니다. 연골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내측이나 외측,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 바깥쪽에. 그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 무릎 앞쪽으로 아픈 게 아니고 안쪽이나 옆쪽인 거군요. 어떤 경우에는 오금 쪽에가 아프다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까 그 찢어진 정도가 좀 이제 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찢어지게 되면 다 수술을 하는 건가요? 연골은 혈관 조직이 없는 그런 조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치게 되면 저절로 낫거나 아물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파열된 연골은 더 진행이 되면 됐지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그 자연 치유가 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로 가능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수술은 파열된 연골을 봉합을 하는 것이고요. 네. 봉합이 안 될 상황에는 이게 다듬는 절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봉합이나 또 이제 절제를 통해서 이 바늘상 연골의 파열 수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다듬어내는 절제 수술인데요. 그림에 보시면은 네. 연골이 이렇게 길 방향으로 이렇게 쭉 파열되어 있거든요. 네. 찢어졌네요. 예, 수술을 해서 이렇게 다듬는 수술. 해서 이 너덜거리는 걸 걸리지 않게 다듬어내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렇게 너덜거리는 부위를 이런 수술을 통해서 대부분 관절경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고요. 절개 네. 없이. 저는 특수한 그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너덜거리는 부분을 다듬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이 동영상은 좌측에 있는 거는 수술하기 전, 네. 우측에 있는 것은 수술하고 나서의 그 동영상이 되는데 많이 깨끗해진 것을 깔끔해졌어요. 볼 네.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이 수술을 할 때는요, 네. 이 연골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보다 좀 살려서 최대한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봉합수술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연골은 파열되면 저절로 붙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파열된 사진이고 수술하고 나서의 사진이 되는데, 잠깐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연골이 저렇게 길 방향으로 쭉 찢어졌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저걸 그냥 방치한다면 아마 관절염도 오고 해서 아마 나중에 인공관절까지 가는 그런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파란 실을 통해서 봉합을 한 것을 금방 보셨죠? 예. 네. 저런 걸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혹시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아요? 쉬운 수술은 물론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수술 기술을 익히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요즘엔 많은 그 능력 있는 그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전문의를 찾아가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뭐 또 중요한 게 네. 수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어떻게 그럼,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수술 후에 재활 치료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나요? 보통 고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듬기만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이제 염증이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봉합을 하는 경우에는 그 봉합한 부위가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고정을 보통 해놓게 되는데 그 이후에 관절 각도를 회복하고
근력으로 운동을 하고 이후에 사회에 복귀하거나 원하는 레저 생활이나 스포츠 생활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기간이 한 2-3달 정도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용 박사와 함께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